안녕하세요. 강현재입니다.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. 지금 막판 쟁점과 관련해서 이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느냐 여부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용현, 이상민 전 장관은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진술을 했고, 반면에 한덕수, 최상목 이 두 사람은 사실상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애초에 헌법재판소는 문영배 등이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특조위 같은 곳에서 아주 야무지게 국무회의 심의는 없었다. 내가 평생 수많은 국무회의를 해봤는데 국무회의는 단연코 없었다.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국무위원들이 나와 생각이 같다. 이렇게까지 진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따라서 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자 하는 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이 헌법재판에 부르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.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줄기차게 해왔는데요. 끝까지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증인 채택을 했죠.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. 일부 절차적인 요건이 조금 미비했지만, 왜냐 당시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, 또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 전 단계의 국무회의라면은 사실 통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오히려 상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국무위원에게 계엄 사유와 일시, 지역, 사령관 등이 기재된 선포문을 나눠주었고 심의했다.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. 이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당초 계엄 선포도 30분가량 늦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에 나와서 이제 하게 될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물론 그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미 쏟아낸 말들이, 불리한 말들, 윤 대통령께 불리한 말들이 있긴 합니다만, 사실 말이란 것은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판단 자체가 매우 유동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헌법재판에 나와서만큼은 국무회의의 이 심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정도의 진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이 애초에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1인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만큼 자신의 탄핵 심판에서 본인만 탄핵 기각이 돼서 살아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시고,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재판에서도 미리 변호사 등 자문을 좀 구해서 자신의 기존 진술에 크게 어긋나진 않지만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이 국무회의 심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.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비했고 다수의 장관들이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그런 어떤 통상적인 절차까지는 거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예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볼 것까지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진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아서 말이란 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자신이 적당하게 할 수 있는가, 그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충정심을 좀 보일 수 있는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본인의 개인 문제만 고민하지 마시고,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당히 지지하고 응원해 왔지 않습니까? 그런 국민들이 지금은 오로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핵 재판 과정을 전부 보고 있단 말입니다. 거기에 맞춰서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의 스탠스도 좀 정해서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어제는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라는 곳에서 2025 나라사랑 애국단체 연합대회를 열었습니다. 그 자리에는 여러 명의 이 우파 정치인들이 참석을 했는데요. 그 중에서 이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참석을 해서 한 발언이 저는 우리가 다시 이 윤 대통령의 계엄 직후의 상황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.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
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라고 하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내란이라고 했다.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란이라고 규정됐다.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에 다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얘기조차 하지 못했다. 또 우리 국민의힘은 연구와 토론을 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직접 적법 절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했다. 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단 대통령을 탄핵해버리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탄핵으로 가고 있다. 결국 지금 민주당의 겁박과 내란죄 선전선동 프레임의 늪에 빠져서 오늘날 이 지경까지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. 정확한 복귀죠.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우리가 사실 민주당보다 정말 국민의힘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우리의 공공의 적입니다. 절대 잊을 수 없는 적입니다. 다만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그 이후에라도 정신 차리고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한 시도라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끊임없이 자신은 싹 숨어 있으면서 여러 명의 자신들의 이 똘마니들을 내세워서 언론에 계속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, 대권주자인 것처럼 솔솔 냄새를 풍기면서 여전히 이 대통령병에 들려서 망상을 쫓고 있죠. 이 한동훈은 국민의 분노의 수위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동훈은 당초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과정을 의식해서인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이후에나 어떤 자신의 등판을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. 한동훈이 착각하는 게 있죠.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본인은 이 멍청하고 어리석고 이 배신 행위를 한 그런 사람으로 그냥 잊혀질 겁니다. 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? 물론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, 또 그중에 운영배, 극저 4인방 또는 탄핵 인용 표결을 한 재판관들에게 첫 번째로 분노가 쏟아지겠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두 번째로는 애초에 이런 탄핵이 가능하게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가 폭발적으로 쏟아질 겁니다. 즉 한동훈 씨 본인은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자신이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본인은 정치 생명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. 오히려 한동훈 씨는 제가 생각했을 때 먼 장래를 본다면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길게 봤을 때는 자신이 다시 조금씩 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영원히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보여집니다. 길 가다가 정말 돈 안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진지하게 합니다. 그런데 본인은 속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에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어야 하고 자신은 슬슬 이 국민들 기억에 잊혀지거나 모든 상황이 조기 대선으로 바뀌어갈 때쯤에는 국민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나를 찾게 될 거야. 어쩔 수 없이 내가 점점 또 여론조사 같은 데서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 멍청한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또 우파 국민들은 이재명에게 나라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한테 어쩔 수 없이 표를 줄 것이야.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우리 손으로 가장 첫 번째로 처리해야 할 대상 1호입니다. 이 한동훈의 똘마니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. 또 김상욱. 참 이 면상만 봐도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인물인데 자 본인이 무슨 결국 당직을 내려놨다고 합니다. 울산 6개 지역구를 대표하는 울산시당 위원장 자리에 있었나 봅니다. 그 자리에서 물러났답니다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관입니다. 나도 이 당직을 내려놨다. 일개 시당 위원장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,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6개 시당의 많은 이 당원들이 사퇴 요구를 하니까, 반대 요구를 하니까요. 일개 시당 위원장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 내려오는데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 더 빨리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?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 김상욱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. 본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. 원래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도 그 지역의 당원들이고
또 그 지역의 당원들이 전부 다 너 같은 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려와라라고 하면 내려와야 하죠. 여기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이란 말이 맞습니다.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민주적 정당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윤 대통령은 지금 국민 여론에서 오히려 과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에 반대 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 측의 이 탄핵 찬성 집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이 엄동설안에 나와서 대통령을 지키고자 합니다. 그 국민들이 뭡니까? 바로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적 정당성 그 자체 근원이 바로 이 국민이죠. 즉 본인은 민주적 정당성에 따라서 내려오는 게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오히려 반대인 상황인 거죠. 어쨌든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 한동훈, 김상욱 등을 포함한 계엄이 뭔지 내란이 뭔지 조금이라도 생각할 시간도 가지지 않고 바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이 멍청한 국민의힘 이 배신자들에 대해서 국민이 내릴 철퇴가 사뭇 기대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또 만나요.